나는 채용만 해. 그래서 나는 사람 뽑고 끝. 이번에 그 근로시간 하는 거 과장님이 좀 개편했죠. 그렇죠. 몇 시에 출근할지 정해놔야 돼. 은근히 스트레스였어요. 아, 오늘 지각이네? 외근을 나온 이 시간도 근무 시간이다.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박수! 박수! 아마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얼굴일 텐데, 그쵸? 저는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황지연이라고 합니다. 아유. 아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인사팀에서 현재는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고 네. 근로시간과 휴복직도 담당하고 있고 그 전에는 평가도 해보고 채용도 조금 해보고 처음에 복리후생부터 시작해서 8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인사팀에. 인사팀에서만? 네. 완전 찐이네, 인사팀에서. 그 중에 두 아이를 낳고 와, 대박. 네. 그래서 휴직도 했었고 중간에 네. 그래서 8년을 오롯이 한 업무만 쭉 해서 전문가가 됐다라기보다 이런저런 업무를 경험을 하면서 휴직도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새로운 업무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직 문화를 담당해서 조직 문화가 제일 어려운데 재밌게 재밌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어려운데 재밌어요. 지금 한 8년째 이제 인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조직문화 담당으로 됐을까? 첫 시작이 뭐였어요? 첫 시작 인사팀에서. 첫 시작은 대표님 비서였어요. 아, 진짜? 그거 하면서 복리후생을 같이 했었어요. 그 뒤로 또 뭐 했어요? 비서를 하다가 아이를 가졌고 첫 아이를 첫째 아이를 출산휴가 들어가고 육아휴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오면서 좀 인사 쪽으로 확장을 해보자라는 비전을 팀장님이 주셨었고 네네. 코로나로 없어졌던 조직 문화들이 다시금 슬금슬금 올라오던 시기였어요. 패밀리데이도 해야 되고 행복마당도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되고 그런데 회사에 직원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생중계도 도입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됐어서 조직문화 담당자가 있어야 했고 그 전에는 교육 담당자가 조직문화도 같이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정도로는 커버가 안 되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행복마당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본사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 본부에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회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를 보여주고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마당이라는 용어가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16년도에 왔을 때부터 행복마당이었으니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어쩐지 너무 옛날스럽긴 해. 네, 그 행복마당이 마당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옛스러워. 그때는 교육도 하고 근로시간 같은 거 있었고 네. 연차나 아니면 급여 쪽 야, 근데 뭐 안 해본 게 없네. 살짝 맞아요. 찍먹 정도로 이렇게 찍먹 하셨는데. 정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인사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 팀에서 저만 모든 걸 했던 것 같아요. 급여할 수 있는 와, 사람도 별로 대박이다. 없었고. HRD랑 HRM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HRM은 사람을 채용하고 어? 이동하고 어? 어떤 조직에 속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다면 인적자원 관리. HRD는 조금 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게 육성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HRM, HRD 정의가 이렇게 섞여요. 이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성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딘가에 보임을 할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나는 채용만 해. 그래서 나는 사람 뽑고 끝.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HR 전문가는. 이 직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성장시키고 그 성장이 회사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 회사에 기여함으로써 이분이 소속감도 가지고 애사심도 들고 또 성장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HRM, HRD는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근로시간 하는 거 과장님이 좀 개편했죠. 그렇죠. 야, 이번에 그 개편하신 그 근로시간 그걸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죠? 네. 원래는 근로시간이 제일 중요한 건 다음날 출근 시간을 지정하는 거였죠. 우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시에서 4시인 코어 시간 말고는 조금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8시, 9시, 10시 시차 출근제도 있지만 선택 근로제를 함으로 인해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조금 더 유동적이고 내가 일이 많을 때는 좀 연장 근로를 했다면
조금 쉴 수 있을 때는 4시에 갈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제한적이었죠. 왜냐면 내가 내일 몇 시에 출근할지 정해놔야 돼. 맞아. 그게 근데- 은근히 스트레스였어.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자유로가 막히는 거예요. 사고가 근데 나서. 예전 같으면 내가 9시로 출근 시간을 지정해놨는데 갑자기 막히니까 그거부터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치. 아 오늘 지각이네? 오늘 하루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출근 시간을 지정해놓지 않고 10시 전에만 가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 오늘 조금 늦네?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조금 더 늦게 갈 수는 있겠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각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근무 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무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근로 시간을 채우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출근 시간을 지정하는 거를 없앴죠.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 거를 좀 잘했다. 일을 너무 잘했어. 너무 성과도 좋고. 빨리 가도 돼요? 필수 근로 시간만 코어 제가- 시간만 하면 4시 이후에는 퇴근하셔도 되죠. 오케이. 필수 잘하셨으면. 근로 시간만 채우면. 저는 그래서 음.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어떤 시간에 근무했는지가 맞아, 중요한 맞아. 건 아니야. 근데 사실- 10시에서 4시 정해놓은 건 협업을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치, 같이 그치. 일하는 거니까 우리는 맞아, 그거를 맞아. 10시에서 4시에 하라는 거지. 많은 수집사자분들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을 맞아요. 또 이제 이 선택 근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거를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개편을 해주시고 또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네. 그렇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이런 걸 또 해주셨으니까 네. 그게 너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담당자로서 외근을 나온 이 시간도 근무 시간이다 아니다 응. 근무 시간이다 아니다 그럼 근무 시간이죠.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요? 아니, 좀 단순하게 밥을 일을 먹고 하고 계신 있는데 우리 코어 타임이 10시부터 4시잖아요. 가끔 보면 뭐 5시 넘어서 회의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조직 문화일 수는 있는데 그게 조직 문화예요? 그런 것들도 조직 문화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어. 예를 들어 우리는 6시 이후에 절대 연락을 안 해요가 조직 문화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음. 직무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고 그거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선택 근로제를 하는 거니까 하나만 볼 수가 없다. 근로시간만 볼 수가 없다. 근로시간 데이터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정성적인 걸 알기 위해서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어디 조직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연결지어서 여기에 사람이 부족하네 여기에 좋다. 어떻게 이동을 시키면 이 사람은 이걸 하면 잘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 근로시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담당한 되니까. 게 다행이다. 왜요? 나 같은 사람이 했으면 네. 잘못했다고 무조건 6시는 하지 마세요. 최소 늦어도 5시에는 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야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왜냐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음. 나는 직원 생각해서 음. 안 돼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직원들을. 아 이게 그래서 딱 경험에서 나온 네. 또 법도 판단이구나. 제도도 규정도 그 안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 어렵다.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가 또 과장님 우는 걸 많이 봐서 저는 화가 날 때 울죠. 직원들이 오해할 때. 오해? 뭐든지 100% 직원들이 만족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왜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그럼 내가 약간 내가 좀 부족했나? 내가 그냥 개입을 해봤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시네요. 그런가 봐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 그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오해? 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실질적인 불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직원들의. 그럼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뭔가 노하우나 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식구 의견을 들었을 때 그게 한 분의 얘기일 수도 있고 100명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격상 한 분의 얘기여도 한 명이 불편하더라도 한 명이 얘기했으면 말하지 않은 400명 중에 몇 명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내 귀에 들어왔으면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만약에 해결을 못해.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안 되는지. 안 그러면 계속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법적 테두리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원분들도 당연히 이해해 주세요. 불편하지만 그래요. 참아볼게요. 기대해 볼게요. 앞으로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1차적으로는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다. 그럼요.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꼭 맞지 않아요. 제가 요즘 하는 거는 이직해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요. 제가 우물안 개구리일 수 있기 너무 때문에 좋죠. 이직해 오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몰랐던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조직문화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니까.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 예의 입장. 있게 소통하면서 뜨거워 씨. 일을 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뿌듯한 순간들도 있었을 거야. 맞아요. 분명 그쵸? 언제가 가장 뿌듯해요? 내가 생각하고 뭔가를 했을 때 직원들이 알아줬을 때 제가 패밀리데이를 했던 이유 정말 다시 이거는 부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교육회사고 교육회사에 다니고 있는 엄마 아빠로서 줄 수 있는 자부심 그러니까 나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아이한테도 우리 엄마가 교육회사를 다니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줄 수 있어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직원들이 좋아해 줬어요. 앞에서는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패밀리데이 중에 가장 크게 가장 컸고 가장 할 수 있었던 스케일도 진짜 컸고 게다가 이거죠. 유튜브 나는 진짜 유튜브를 해서 너무 좋았어. 그 직원들에게 다시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럴 때 자부심을 맞아, 많이 느껴요. 맞아, 그럴 때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욕을 많이 먹는 부서가 인사팀이나 이런 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는 피가 차가워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 줄 알았다. 냉혈한들밖에 없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이 욕을 많이 먹는 인사팀에 뭔가 장단점이 있을까요? 인사팀이어서 좋은 점은 저는 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인사팀은 직접 제품을 판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영업을 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가 아니라 직원들이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인사팀이고 내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럼 HRD죠. 내가 내 고객은 직원들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인사팀은 당연히 욕먹을 수 있죠. 고객이 당연히 욕할 수 멋있다. 있겠죠. 그러면 그 욕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을 하면 되는 맞아, 거고.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인사팀의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개선을 했을 때 되게 인사팀의 단점이 뿌듯하거든. 뭔데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사팀이 욕을 많이 먹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감사한 분들이 의견 남겨주시거나 직접 연락하시는 분들 맞아. 가끔 연락하셔서 잠깐 뭐 만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감사하고 샤이하신 분들은 메신저나 설문으로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걸 제가 놓쳤구나 할 수 맞아, 있어서 맞아, 맞아. 오히려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되게 우리는 감사하고. 언제든지 또 직원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디까지가 오시세요? 대표까지 꿈꾸세요? 아니요. 팀장. 그런 내가 어디까지 가야겠다보다 진심으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로 강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회사가 하고 싶은 대로 성장해야 할 수 된다. 있었으면 좋겠다면은 대장이 되네. 맞네요. 대표가 되네. 그러면 과장님은 대표가 되고 싶은 걸로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 크리에이터 신분이 아닌 또 만나지우의 손님으로 이렇게 또 오징어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네.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제가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고 잘 전달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마무리는 또 인사팀이다 보니까 인사를 네. 좀 잘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